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9월 6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야간 경마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번 주부터 다시 주간 경마로 시행이 됩니다. 금요일 1경주는 오전 11시 30분에 시작이 되고요. 자, 이번 주 금요 경마는 부산 경마 총 12개 경주 그리고 제주 경마 4개 경주로 시행이 됩니다. 자, 다음 주 추석 연휴로 인해 휴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가 휴장 전 마지막 경마 주간이 되겠죠. 아무래도 휴장 전 경마이기 때문에 매 경주 주의해서 접근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일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주행 자세나 주폭 모두 나무랄 데 없는 신마로 보이고요. 이 5번 아임리어 패션 데뷔전 즉시 전력감 강조드리고요. 훈련 완성도도 상당히 좋은 가운데 여타임 아필들보다 주행 시사 때 보여준 선두 장어 스피드라면은 이 데뷔전 부산 2경주에서 8번 반지의 전설이 원사이드 편하게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고요. 선행을 나서는 조건에서 능력 극대화 이루어지는 6번 파극천 직전에 임성실 교수와의 좋은 호흡으로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임성실 교수의 재기용이라면 당연히 선행 트라이 다시 한번 기대치가 있습니다. 이 11번 오션 그레이가 김호수 기수의 재기용입니다. 선두가담 기승수를 갖추고 있는 김호수 기수의 재기용이라면 11번 오션 그레이도 충분히 요편성에서 도전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7번 넓은 거울은 늪발하고 무리한 선행 조건에서도 제법 버텨내는 힘. 직전처럼 심각한 늪발이 아니라면 초반 전개 앞선에서 펼쳐내며 직전의 출전을 만회할 듯합니다. 5번 그랜드 영웅까지 선행이던 따라가는 조건이던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에 편성 후기 8번 원더풀모닝 최근에 그야말로 포텐이 터진 말입니다. 연투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다시 한번 걸음의 성장세를 돋보일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12번 메이저 히트가 되겠고요. 요편성에서는 여타임 앞들보다는 4번 천년의 질주가 선두 장악에 나설 공산도 있고요. 게이트 안쪽 들어왔잖아요. 자, 선두권의 자유전개 이점 4번 천년의 질주가 되겠고요. 적정거리 출전, 코스도 안쪽 배정받아 자, 레이스를 수월하게 이 선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조건이죠. 별주도 보완했고 3번 포에버 9이 되겠고요.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3세 6등급 기복마들 가는 레이스입니다. 자, 금요일 스타트 부산 2경주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스타트 제가 맡았습니다. 부산 2경주에서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기본 구도는 완벽한 혼전이에요. 대혼전이 되겠고 어느 누구 하나 장담할 수 없는 느린 구도라는 부분이 이번 경주의 핵심입니다. 그 중심에라는 표현을 보통 제가 쓰곤 하는데 중심이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눈길이 가는 말. 9번 포에버 러너 먼저 소개를 하면서 풀어가겠습니다. 9번 포에버 러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치 2번 뛰면서 3전 뛰면서 이렇다 할 능력치 보여준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이번 경주 흐름 자체가 굉장히 느리다라는 부분과 이 말이 꾸준하게 뒷심이 보강되어 왔었다라는 부분, 1300m로 늘어난 거리가 아쉬울 이유가 없는 말이라는 부분입니다. 보통 단거리에서 안 되던 말들이 거리를 늘렸을 경우에 그것이 추임마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느린 흐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으신다면 제가 왜 이 9 포에버 러너를 추천을 드리는지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고 있겠고 훈련 시의 걸음 또한 상당히 좋아져 있는 모습이라서 3주 만에 빠른 출전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 역시 느린 흐름을 기다려 왔었던 말들이죠. 2번 명가대로 8번 퍼펙트 불패 그리고 3번 대상 갑부 등의 말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말들 역시 이번 편성 구도 자체가 그래요. 크게 보여준 능력치가 있는 말들이 아니라는 점이죠.
따라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컨디션 회복세, 호전세를 보여주기 시작한 말들, 조금씩이나마 걸음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는 말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자 했고, 이번 명가대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보다 적극적인 선입 전개, 직직전부터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앞선이 멈추지 않았었던 빠른 선행마 구도에서는 무너졌던 말이지만 늘어난 거리 이번 경주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다면 이번 명가대로 같은 경우에도 선입권 강공이 주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8번 퍼펙트 불패 역시 직전 경주에는 공백이 좀 있었던 상황이죠. 혈통상으로 봤을 때는 이 말은 선행에 가까운 질주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선행을 나선다면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말. 여기에 3번 대상갑부의 추임력까지 기대를 해보고 있는 부산 이경주였습니다. 네, 3세마 경주 상당히 혼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느린 흐름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김지영 의원은 9번 포에버 러너의 편성 호기와 걸음 늘어가는 속도의 가파른 그 부분을 이번에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이 편성에서는 9번 포에버 러너가 충분히 입상 도전 가능한 중심마로 강조해 주셨네요. 네, 이 편성에서는 레이스 흐름을 과연 누가 주도할까요? 직전에 선행 나섰던 11번 보령환호 게이트 외곽 밀렸습니다만 분명 보여준 순발력이 앞서 있기 때문에 중간 선두권 장악도 가능해 보이고 이 9번 포에버러너도 데뷔전에서 선행을 나섰던 스피드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한 가운데 8번 퍼펙트 불패가 공백 이후에 골마기 염두노 공백 이후에 직전에 오랜만에 복귀전에서 분명 그 변화의 이 걸음을 보였고 당시 웰선에서 모래피해 전개를 펼치며 꾸준하게 이제 뛰어주는 힘을 보였단 말입니다. 이번에 주기도 정상적으로 마쳤고요. 앞선이 느린 구도 속에 앞선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8번 포에버 퍼펙트 불패 재차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자, 느린 흐름이기 때문에 더 유리해진 말 한두가 눈에 띕니다. 바로 4번 월드슬램이죠. 출발 후 스피드가 다소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발동이 늦게 걸리는 전력의 말인데 그동안 꾸준하게 빠른 흐름 구도 속에서 타이밍만 늦었을 뿐 직선 구간에서의 걸음만 따지면 상당히 여력을 남겼단 말이에요. 직전에도 당시 동거리 3착을 할 때 타이밍 늦었지만 직선에서 걸음이 상당히 날카로웠고 3차까지 올라왔던 이 4번 월드슬램이 있는데 김지영 의원, 이 느린 흐름의 4번 월드슬램 직선 한 발 역전극 가능하지 않을까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직전 경주 흐름이 상당히 빨랐던 흐름에서의 3위였습니다. 비록 자력 입상이라고까지 자력 3위라고까지 평가를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되죠. 앞선이 선입권이 빠른 흐름에 무너지면서 올라왔던 걸음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말들이 정작 느린 흐름을 만났을 경우에 따라 뛰는 습성의 말이라면 여전히 그냥 따라 뛰어서 순위권일 것이고 만약에 이 말이 정말 어떤 흐름에서도 자기가 걸음을 다 뽑아낼 수 있는 유형의 말이라면 이번 경주에서도 순위권 이상의 성적, 흐름이 훨씬 느려졌으니까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죠. 참 애매한 유형입니다. 이런 말은 뛰는 걸 보고선 판단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글쎄요. 당일 인기가 얼마나 많을까요? 인기가 많다면 저는 조금 더 고려를 해보는 쪽으로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금요일 이경주 상당히 혼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느린 흐름, 편성 잘 만났고 전기도 한결 수월하게 펼쳐낼 9번 포에버 러너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2세마 9개의 마필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네, 3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세 신마 경주고요. 다음 4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자, 데뷔전부터 기본기를 충분히 선보일 출중한 능력의 신마도 눈에 띄는 가운데 직전 데뷔전 경주에서 또한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 최근 꾸준하게 전력 변화 모색하는 말 등등 여러 각도에서 다수의 입상 도전 세력들이 혼재한 레이스입니다. 자, 일단 그 경험이 있는 말 중에서는 5번 캡틴 스텔스가 눈에 띕니다. 데뷔 후 두 번의 경주 모두 빠른 흐름, 충분한 적응 능력을 선보였고 착순권 언저리에 맴돌고 있습니다만 직전에는 입상이나 진배 없는 목차 3착이었죠. 당시 캡틴 스텔스는 직전에 삼선 외곽에서 적극성을 띠며 전개를 펼쳤습니다. 막판에 다 와서 좀 덜 미갑힌 아쉬움이 있었죠. 주행 중 아직 고개가 높게 형성되는 단점은 포착됩니다만 이를 충분히 힘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전력이고요. 이번에 신마 1변도 그리고 흐름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겠지만 실전 두 번의 경험에서 빠른 흐름 하이페이스를 충분히 경험을 해봤고 가능성을 엿보였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상당히
입상한 자리 가장 근접해 있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5번 캡틴 스텔스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리는 경주입니다. 자, 도전권들 안쪽에 신마저 1번 해피피버, 그리고 뛰어봤던 6번 영광의 스타트, 여기에 8번 에코 화이트가 가세하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안쪽에 1번 해피피버는 자, 직전 7월 26일 데뷔전 출전 예정이었다가 오른 앞다리 저름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컨디션은 크게 하자없는 우습 속에 지난 6월 15일 날 그 주행시사 모습을 보면요, 이 순간 스피드가 다소 부족한 면모를 보였습니다만 꾸준하게 코너에서 가속 붙여가지고 자, 중선위권 가담을 했고요. 직선 내측에서 그 무거운 내주로를 해서 레이스를 펼치면서도 정말 어떠한 추진도 없이 잡고 여유 있는 그 탄력을 끌어냈던 말입니다. 자, 비록 데뷔전 출전 제외가 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만, 자, 이번에 실질적인 데뷔전 나선 1번 해피피버 워낙에 자, 그 기본기를 충분히 갖춘 전력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신마 중에서는 1번 해피피버를 강조를 드립니다. 6번 영광의 스타트는 그야말로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갖춘 전형적인 선행형 마필로 보이고요. 직전 데뷔전 경주 총알 같은 발주 이탈 능력과 앞선 장악 능력을 보였습니다만, 자, 선행을 거의 도주성으로 나섰어요. 레이스를 빠르게 앞선에서 이끌어 나가는데 대신에 그 힘한 배가 덜 됐죠. 다소 무리한 선행 조건에서 막판에 전방 200m에서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어찌됐던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빠르게 선두권 장악에 나설 공산이 크고요. 1승 기대치를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6번 영광의 스타트가 되겠습니다. 8번 에코 화이트도 상위 등급 재검마와 함께 뛴 주행기 심사 때 상당히 출중한 기본 기량을 선보였단 말입니다. 자, 거구의 체격의 스피드와 근성을 갖춘 말로 보이고요. 중속 스피드도 상당히 좋고 막판에 간헐적인 채찍 동력 추진 시 탄력적인 걸음을 끌어내면서 여유 있게 주행기 심사 통과한 전력입니다. 훈련 완성도도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요 8번 에코 화이트의 선전 기대치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부산 3경주는요. 자, 최근에 연달아 하이페이스 단거리 가능성을 엿보였고 이번에 편성 잘 만났습니다. 5번 캡틴 스텔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민명철 위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신 거죠. 이 정도로 이제 신마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데뷔전 치르고 있는 신마들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추천해 주시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아 보이는데요. 저는 뭐 1번 해피피버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데뷔전에서 한번 이렇게 주춤했었던 것도 마음에 걸릴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경험이 있었던 말들에게 우선 시선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5번 캡틴 스텔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전을 뛰었죠. 2세마 출전 자격이 3회까지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는 걸 감안을 해보고 2세마 한정 경주는 4등급 상금이 주어집니다. 마방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상금 벌이를 위해서는 마지막 경주 출전권을 따낸 지금이 최선을 다해서 3위만 해도 6등급에서 2등하는 것에 90%에 가까운 상금을 주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좀 눈여겨봐 주셔야 되겠고요. 저는 7번 센터번개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물론 데뷔 전에 저도 너무 당황스러울 만큼 졸전이어서 굉장히 속이 상했는데요. 아마 민병철 위원도 추천해 주시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7번 센터번개 어떻게 판단을 내리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주행 시사 때 그 선두 장악 스피드와 여유 있는 경주 능력을 보이며 기본기를 갖춘 전력으로 평가가 되어서 직전 데뷔전에 7번 센터번개는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출발 후 빠릿한 스피드 보이며 선행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소 압박 경합을 했고 막판에 정말 걸음이 무뎌지는 아쉬운 전력을 선보였죠. 이번에도 얼마만큼 초반에 빠르게 선두권 장악에 나설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 옆에 있는 6번 영광의 스타트가 워낙에 발빠른 도주성 선행마로 보입니다. 그 6번 영광의 스타트 때문에 7번 센터번개가 편하게 이제 선두주도 레이스가 불가능해 보이고 여타의 마필들 따라가며 전력을 충분히 보였던 말들에 비해서는 다소 하향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부산 3경주는요. 그렇죠. 2세 신마 경주 마지막 도전입니다. 하이페이스 단거리에 충분한 가능성을 최근 엿보이고 있는 5번 캡틴 스텔스의 실전 변화 기대치 다시금 강조드리면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벅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간 그 능력 편차가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 모두 종합해서 디테일한 분석으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오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정말 혼전도가 은근히 높아요. 1000m 단거리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 선행을 나서야 하는 말들의 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 경주가 된 이유는요. 상승세를 쉽게 꺾이지 않을 6번 해피 어게인을 가장 중심에 놓고 추천을 드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 때문이죠. 걸음이 소위 뒤집어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6번 해피 어게인이 직전 경주에 보여줬었던 그 순발력과 초속 그리고 그 초속을 끝까지 이어나가는 끈기면은 이 승급전이 무서울 게 하등 없어요. 오히려 직전보다 힘이 더 붙어있는 상태로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6번 해피 어게인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승급전 무섭지 않을 겁니다. 충분한 능력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말로는 역시 선두권 나섰을 때 좀 더 매력이 있는 말들이죠. 2번 뉴퀸 그리고 3번 지구력 88 여기에 7번 풀오프까지 추천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2번 뉴퀸이야 직전 경주에서도 2번 게이트 인코스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선두권 강공으로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2주 만에 빠르게 출전을 하고 있음에도 게이트 이점을 다시 한번 안고 있는 뉴퀸이라고 한다면 직전보다 더 좋아진, 직전만큼 혹은 직전보다 더 좋아진 호전세 탄력 연이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7번 풀오프가 당일 얼마나 인기를 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복병 중에 한두입니다.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 달에 이제 골편골절 수술 이후에 지금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만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거는 바로 3주 전에 치러졌던 직전 경주죠. 1300m는 아직은 버거운 말인 것은 분명함에도 늘어난 거리를 시도를 했고요. 외곽 10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섭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1100m에서 1200m까지는 버티는 걸음을 보여줬고요. 결국은 꾸준히 압박을 해왔었던 상승 파워가 우승을 차지했었던 그 경주 상승 파워 바로 앞에서 이끌어 나갔었던 풀오프가 거리를 줄였네요. 이 부분이 포인트죠. 이렇게 거리를 줄여서 나오는 말들은 부산 주로에서는 특히 좀 더 특화된 자신의 경주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눈여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3번 지구력 88이 최근에 호흡기 질환 때문에 당일 컨디션 체크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만 여전히 훈련실 컨디션 자체는 이상이 없어 보인다는 거. 훈련실 걸음은 이상이 없어요. 당일 체킹 꼭 해보고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 속보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오경주, 6번 해피 어게인의 그야말로 실전 변화 직전의 모습이 너무나 돋보였다. 그야말로 걸음이 뒤집어진 말이다라는 표현까지 쓰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으로 자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다시금 연투 기대치가 높은 말로 6번 해피 어게인을 지목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2번 뉴퀸, 8번 지구력 88 등등 추천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선두권이 은근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구도로 보이고 앞선에 나서는 마필들의 전력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 9번 타이트 코드도 있습니다. 자, 이 말도 1300m까지 입상 전력이 있었고 직전에 1000m로 거리를 내린 그 부분에서 상당히 저도 주목을 했던 말인데 당시 원더폴링스가 이끄는 페이스의 내선 인코스에서 차분하게 힘한배 선입전을 펼치며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이번에 2주 만에 서둘러 출전, 승급전에 3.5km 감량했대 빠른 흐름에 선입권에서 응수가 가능하고 직전에 의도적으로 내린 거리에서 입상 전력을 선보였던 말이잖아요. 김지영 의원, 요 승급전 나서는 9번 타이틀 코드 다시 한번 최단거리 도전인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당일도 이제 금요일도 비 예보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외곽 게이트가 불리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만 솔직히 직전 경주에 타이틀 코드가 자룡 입상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의구심이 듭니다. 솔직히 홍해 갈라지듯이 인코스가 갑자기 확 열리면서 타이틀 코드가 두리번 하고선 쭉 올라왔었던 그 걸음이었거든요. 대신 당일날 추천해드리지 못해서 좀 속상한 마음도 있거니와 그건 단지 운이었다라고 제가 스스로 우겨보기도 싶기도 하고요. 직전보다 더 좋아진 걸음이 냉정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추천드릴만 하겠지만 그러한 상태는 아닌 모습이기 때문에 승급전은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천을 좀 배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5경주는요.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말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6번 해피 어게인을 중심으로 자, 도전권들 다수의 세력들이 존재합니다만 최단거리 레이스 흐름 빠른 구도에 적합한 그 전개 운영이 가능하고 당일 주로 컨디션에 걸맞는 마필로 엄선해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자, 금요일 전반부 붙어서 이겨드릴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5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금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후반부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어드릴 7경주를 방송 추천 경주 준비했습니다. 어느 정도 입상 도전마들의 윤곽은 드러납니다. 최근에 액면상의 전력상 어느 정도 압축은 되는데 그래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복병 전력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중심만은 당연히 11번 토암스타죠. 최근에 3연속 자력 입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자, 발주도 이제는 완연하게 매끄러워지면서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하죠. 직전에는 이 출발 이후 200m 지점에서 타마필의 진로 방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적인 3선 외곽 전개 펼치며 직선에서도 압도적인 걸음을 선보였던 말입니다. 흐름 빠른 레이스에 선행 조건이 아닌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외선에서 적극적인 레이스로도 동거리를 입상을 했던 전력이고 이번 경주 앞서는 그리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직전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2선 자리하고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한 11번 이 토암스타는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직전에 오랜만에 입상했던 4번 마법처럼을 필두로 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복병 전력이죠. 1번 러브레터, 8번 썬더스트럭이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4번 마법처럼은 한동안 부진했지만 직전 경주 뚜렷하게 실전 변화의 면모를 보이며 오랜만에 입상을 했죠. 계속해서 조창욱 기수와의 좋은 호흡 속에 이번에 다시금 도전하는데 직전 경주는 게이트 외곽 불리한 외곽 여건에 코너에서 외측 기대는 악벽을 잘 제어해주며 마지막까지 걸음을 끌어냈단 말이죠. 자, 이번에 다시 한번 1300m 거리 게이트 안쪽 들어와 직전보다는 거리 손실 없이 이 선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도 가능해진 연투 기대치 높은 4번 마법처럼이 되겠고요. 자, 8번 썬더스트로크이 최근에 실전 부진한 면모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자, 이번에 충분히 복병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직전에는 빠른 흐름에 무리하게 앞선에서 경합을 펼치며 막판에 좀 무너진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여타의 이제 빠른 말들 틈바구니에서 힘한 배 직전처럼 무리하지 않고 힘한 배 잘 된 레이스를 펼쳐준다라면은 분명 마지막 한 발 걸음을 더 보여줄 수 있는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이는 8번 썬더스트럭이 되겠고요. 안쪽에 1번 러브레터가 역시 직전 경주는 무리하게 선두권에서 경합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막판에 한 250m 남겨놓고 무너졌는데 1번 러브레터 같은 경우는 과거 입상시 전개를 보면은 경합을 피해서 차분하게 힘한 배 잘 된 레이스를 펼치며 마지막 한 발 쓰는 전략이 항상 주요했던 말이고 자, 그런 전개로 한 번의 우승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게이트 안쪽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초반 전개를 수월하게 선두 선입권에서 또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겠고 액면상의 인기만 틈바구니를 파고들 수 있는 복병 가치 높은 말 1번 러브레터까지 강조를 드려봅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7경주는요. 편성도 잘 만났고요. 전개도 직전보다 한결 수월하게 펼쳐낼 연투 기대치 높은 11번 토암스타를 중심으로 도전권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저 역시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외곽으로 밀리고 57kg의 부담 증량은 높아졌다 하더라도 11번 토암스타가 직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것을 민병철 위원도 확인을 하셨으니까 분명히 추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 저도 힘 한번 실어 드려보고 싶고요. 4번 마법처럼도 지구력 보강이 충분히 되는 모습을 직전 경주에 보여줬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다만 8번 썬더스트로크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말은 26전이죠? 25전 뛰면서 우승이 한 번 없었던 전력이고 늘 추천을 저도 많이 드렸었는데 항상 매번 아쉬웠어요. 2등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거의 한 3등 아니면 4, 5등.
이래서 늘 아쉬웠거든요. 전 그래서 대안이 될 수 있을 말로 6번 트리플 실버는 어떨까 한번 여쭤볼게요. 강급전입니다. 강급전인데 원래는 57 달아야죠. 정우주 기수, 감량 기수 2점 활용하면서 2kg 감량 2점 있고요. 이 말은 이제 5등급에서는 선입과 추입을 자유롭게 했었던 힘이 좋은 유형이었거든요. 이번 경주도 충분히 흐름 자체는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8번 썬더스트럭 대시 트리플 실버로 교체하실 생각은 당일 상태 보시고 아마 결정하시겠지만 그럴 의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 복병 가치 있는 말 중에서 저도 한두 더 눈여겨보자면 6번 트리플 실버가 되겠죠. 출발 후 스피드가 좀 부족하면 최근에 빠른 흐름에 적응 못하고 계속해서 졸전을 펼쳐 이번에 이제 강급전 나서는데 이번에도 어느 시점에서 타이밍을 잡느냐, 스팟 타이밍을 잡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여기 이 편성도 선두 선입권이 워낙에 강한 구도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6번 트리플 실버,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4번 마법철원과 11번 토암스타의 이 동반 입상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이제 평가하는 가운데 그 외에 이제 2선 이하의 마필 중에서 이제 그 몰락할 경우에 3차까지는 가능한 전력이 아닐까. 왜냐하면은 과거 이제 가벼운 주로 컨디션에서도 추입이 통했던 전력이기 때문에 6번 트리플 실버도 최대 복병 가치가 있는 3차 가능한 정도의 마필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7경주는요. 자, 선두권에서 자유로운 전개 운영, 편성도 잘 만난 11번 토암스타를 중심으로 도전권 당일 최선의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9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다수의 자력입상 도전마들이 혼재하는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자, 이 8경주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어마무시한 혼전 경주 다시 한번 맡았네요. 자, 8경주가 되겠는데요. 1300m 거리.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부터 그 선행마의 스피드를 따라잡을 수 있는 말들까지 전력 차이가 크지가 않은 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1번 게이트를 잡은 원더풀 라이언은 이번 경주에서 다시 한번 선행 강공이 주요하리라고 봅니다. 얼마나 빠르게 덜미를 잡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직전 경주는요. 솔직히 미스터 어플릿이 더 셌습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선 강공 선행으로 나서서 정말 열심히 도망을 갔어요. 열심히 도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따라잡히는 그 순간 힘을 잃기 시작하죠. 이번 경주는 직전보다는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물론 빠른 상대마루다가 5번 원더풀 테일 똑같이 이번에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5번 원더풀 테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단연컨대 마음먹고 도망가는 1번 원더풀 라이언을 쉽게 잡아내지는 않을 것이고요. 내기는 힘들 것이고 5번 원더풀 테일의 가장 큰 강점은 따라가도 돼요. 이 말은. 반드시 선행이어야 하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워진 주로 컨디션 속에서 1번 게이트 단독 선행이라면 1번 원더풀 라이언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렸던 5번 원더풀 테일도 저도 관심이 가긴 하는데요. 그보다 8번 타임스펙 쪽에 먼저 관심 두시고 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8번 타임스펙은 직전 경주에도 제가 아마 당일 속보를 통해서 이게 당일 추천 경주였기 때문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말을 추천을 적극적으로 아예 축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공략에 성공했었던 경주였고 연투가 이렇게 수월하게 되는 유형의 말은 아닙니다. 피로회복 속도가 좀 더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8번 타임스펙이 직전 경주에도 그런 의미에서는 선입권에서 강공은 주요할 수 있었던 흐름이었어요. 그럼에도 졸전이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 하지만 다시 한번 컨디션 회복세 보이기 시작한 지금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행마와 선임마의 그 힘겨루기 사이에서 유유히 자기의 걸음, 마이웨이 스타일이거든요. 자기 걸음 꾸준하게 뛸 수 있는 유형은 8번 타임스펙이 유일하기 때문에 만약에 타임스펙이 자리 잡기 위해서 실패했다. 그러면 5번 원더풀 테일이 선입권에서 아니면 선행마 바로 옆자리에 응수하다가 올라올 수 있겠고요. 여기에 9번 성산파워도 역시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에서 안말로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구도를 극복해냈었다라는 그 강단 있는 걸음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정말 정밀한 전개 추리 분석에 의해서 입상 도전권들의 추천 4두가 결정이 되었는데요. 딱딱 들어맞는 그 전개 양상 분석이죠. 1번 원더풀 라이언은 1번 게이트의 선행을 양보할 필요 없이 나갈 것이다. 2선의 5번 원더풀 테일 선행 선입 다 되죠. 8번 타임스펙 2선에서 적극성을 띠며 직전 대비 내린 거리 1300m 충분히
근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으로 보셨습니다. 특히나 8번 타임스펙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19일 날 불량주로 컨디션에서도 동거리 입상할 정도로 자, 이번 금요일 날 약간 좀 가벼운 주로가 예측이 됩니다. 주로 여건에도 상당히 걸맞는 마필로 보입니다. 9번 성선파워의 승급전 선정기대치까지 강조해 주셨는데요. 자, 여기 한두 더 눈에 띕니다. 바로 7번 원더풀 스토리죠. 이미 현등급에서 1600m까지 입상을 했던 우승을 했던 전력인데 자, 지난 3월 1일 경주 이후에 8주에서 28주에서 실제로 마방 이적을 했고요. 오랜 공백이 있었죠. 별다른 심각한 병력 체크는 안 되고요. 지난 8월 24일 날 공백 이후 주행 심사 때 여전히 건재한 면모로 보이며 선보였던 말입니다. 오랜만에 복귀전 나서지만 자, 이 말은 선두 선입형 말은 아니죠. 항상 차분하게 힘 한 배 마지막 한 발 쓰는 전략으로 단거리도 상당히 좋은 전력을 선보였던 말인데 김지영 의원 복귀전 나서는 7번 원더풀 스토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한두 더 추천을 드리면 바로 7번 원더풀 스토리일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원더풀 라이언이 레이스를 얼마나 빠르게 가져가느냐, 거기에 선입권이 얼마나 잘 응수를 해주느냐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조합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당일 주로가 선행 일변도가 아닐 수 있다, 아니다 라는 판단이 드셨다. 그럼 추임마? 그럴 때 생각을 해주십시오. 당일 주로 흐름 파악하신 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산 8경주는요. 코스 이점의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말로 보입니다. 직전 졸전 만회할 1번 원더풀 라이언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중심축은 서 있는 듯하고요. 도전권들이 혼재합니다. 그 내용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11경주도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중심축에 서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민병철 위원도 같은 마번인 것 같습니다. 저는 10번 서부캣이 이번 경주에서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직전 승급 전에 1번 게이트를 부여받고도 2위에 그쳤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속이 상했었어요.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서부캣의 가장 큰 강점은 반드시 선행이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따라가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솔직히 직전 1번 게이트에서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죠. 자, 이번엔 10번 게이트입니다. 본인이 선행을 나서는 게이트 이탈 속도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게이트 이탈 속도가 좋다면 선행으로, 아니라면 2, 3선 선의까지 가능한 10번 서부캣의 전개 자유 이점은 이번 경주에서도 충분히 주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와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말로는 9번 다이아몬드 킹, 4번 천년의 강, 3번 코리안 포스 등 다소 처진 전개까지 소화가 가능한 선두권 세력들로 추천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9번 다이아몬드 킹이 대표적이죠. 왕년에는 선행도 시도를 해봤었던 전력입니다. 직전 경주에 이 말도 미스터 플릿한테 당한 말들이 많네요. 이 말도 미스터 플릿이라는 말의 그 발빠른 추임력, 어마어마한 스퍼트 능력에는 덜미를 잡힐 수밖에 없었던 구도였습니다만 선의권에서의 응수에 있었던 그 라스트까지 끌고 갔었던 그 걸음 자체는 매력이 있었고요. 거리를 줄였습니다. 빠른 출전 주기 이유 있고 훈련 상태 이상 없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9번 다이아몬드 킹의 선입력 기대해볼 만하겠고 4번 천년의 강의 변신도 상당히 눈에 띄죠. 왕년엔 선행 1변도에서 이 말은 언제 선행 못 나가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직전 경주에 거의 최하위권 추입에 가까운 전개 속에서도 올라오는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중위권 말들이 뭉쳐있는 그 사이에서도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도 4위권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이 말의 근성은 그만큼 보강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고 역시 조금 늘어난 거리라 하더라도 흐름 자체가 더 느려진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4번 천년의 강의 응수력도 기대해 볼 만하죠. 여기에서 3번 코리안 포스 직전 경주엔 13병으로 출전 취소가 됐었던 상황인데요. 이 말 역시 빠른 흐름에서 선임력을 발휘했었던 직직전 경주력을 좀 높이 사서 그때보다 더 좋아진 현재 컨디션 좀 더 나은 성적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복병같이 3번 코리안 포스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중심 충만은 그렇죠. 데뷔 후 모든 경주를 입상한 10번 서부캣이 되겠습니다. 과거 외측으로 기대는 악벽, 발진 불량, 늑발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음에도 그래도 입상을
끌어낸 아주 근성 좋은 말입니다.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요. 10번 요 서부캣은 굳이 선행을 나서지 않는 조건에서도 충분히 제 능력 발휘 가능한 마필로서 직전에 1400m 첫 도전에서는 선행 강공 작전 주의했지만 이번에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충분히 가능성 다시 한번 연투기 대치를 높게 보셔야만 하겠습니다. 10번 서부캣은 중심마죠. 여기 4번 천연의학은 강급 이후에 이번에 세 번째 경주죠. 각질 변경에 질주성 변경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던 직전에 추입으로의 1200m 4착이라면 이번 경주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세력으로 보고 있고 여기 1번 캡틴 가이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직전에 1800m 거리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 구도 속에서도 제법 선전을 펼쳤던 말이죠. 당시 3착을 했는데 중위권에서 차분하게 타다가 코너에서 격차 좁히고 막판에 박빙의 그 승부 중에 아쉬운 3착을 했습니다. 자, 충분히 전력 변화를 직전에 보였고 이번에 1번 게이트 거리 내린 1400m 자, 선입권에서 충분히 유리한 전개 운영도 가능한 1번 캡틴 가이 내린 거리에서 선전 기대치가 높아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 1번 캡틴 가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캡틴 가이라는 말은 마체가 그렇게 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맥시멈 460 초반 정도로 보고 있고 아마 450대 중후반이 적정한 체중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리여리하죠. 57은 너무 무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강단 있게 나서 준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준다면 재밌을 말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선행 상대마가 워낙 많아요. 저는 혹시나 싶어서 10번 서브캣도 따라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을 만큼 선행말들 6번은 뭐 퀸 오브 캡틴이라든가 외곽에서 뭐 12번 플라잉 레인저는 추입도 되는 말이지만 선행으로 나섰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기습 선행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57은 좀 무겁지 않나 싶고요. 저는 오히려 민병철 위원님이 마지막에 추천해 주셨던 복병 7번 스마트 젠틀맨이 더 궁금하거든요. 이 말 선행마로 보고 추천해 주신 건 아닌지 7번 스마트 젠틀맨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적정거리 출전으로 보고 있고요. 이 말 또한 2등급에서 부진하다가 강급 이후 이번에 세 번째 경주입니다. 직전에 지나치게 선두 경합으로 무너졌는데 자, 이번 경주에 힘 한 배 잘 된 선두 선입 작전이라면은 이 7번 스마트 젠틀맨도 이 1400m가 적정거리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도 가능하고 최대 복병 가치가 있지 않을까? 요 7번 이 스마트 젠틀맨을 이렇게 복병 가치 높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11경주는요. 자, 연전 연투의 상승세 적정거리 출전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에 10번 서부캣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들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2등급 10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라스트 경주 1400m 접전 레이스로 보입니다. 직전 대비 거리 내린 2번 어피어 군면이 있습니다. 1400m가 적정 거리로 보여요. 직전에 1800m 출전, 최근에 1600, 1800 모두 절전이었습니다만 또한 직전에는 이선인 코스 적극성을 띄웠습니다만 마지막에 현저히 걸음 무너진 아쉬움.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내선 인코스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도 가능하죠. 무엇보다도 1400m가 적정 거리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2번 어피어 군맨을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승급자 나서는 10번 레드 클라우드를 필두로 1번 다르마 여기에 3번 로카드 세븐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10번 레드 클라우드는 직전 경주 3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빠른 흐름의 이선회가 경합을 펼치면서도 종반에 걸음이 훨씬 더 잘 나왔던 말이죠. 우승을 했어요. 이번에 게이트는 최외곽 배정받았습니다만 초반 전개에서 6번 윈디파크 정도가 빨라 보이고 8번 우승 환호. 자, 빠른 말들 한 2두 정도 있습니다만 외선에서 차분하게 2선 가담하여 다시 한번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겠고 승급전에 3.5km나 감량 혜택까지 누릴 10번 레드 클라우드고요. 1번 다르마가 연속된 누추입으로 아쉬운 착순권 언저리만 맴돌고 있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 충분히 직선 한발 역습이 가능해 보이는 전력으로서 끝걸음의 여력이 최근에 1600, 1400m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번 다르마 또한 직전 대비 2km 감량 혜택까지 누려볼 복병 가치가 있는 말이 되겠고요. 3번 로카드 세븐이 한때 1800m까지 5연속 입상에 5연승의 상승세를 이어갔던 말인데 작년도 1월에 이제 봉화지 겸등으로 공백도 있었죠. 계속해서 실전 변화의 면모를 보이는데 직전 경주는 출발 후 추돌 여파로 초반 전개가 처진 것이 페인이었죠. 막판에 이제 걸음을 충분히 보였는데 이번에도 어느 시점에서 스포 타이밍을 잡느냐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충분히 직선 한발 역습을 시도해 볼 수 있는 3번 로카드 세븐까지 강조드립니다. 결국 부산 12경주는요.
자, 내린 거리, 적정 거리 출전, 내선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한 2번 어피어 굿맨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거의 보고 있는 시각은 비슷해 보입니다. 저도 이번 어피어 굿맨이 비록 57kg 부담 중량 때문에 지금까지 고전을 해왔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 편성의 호기만큼은 노려볼 만하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행이 아닌 조건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저도 점수를 주고 있고요. 10번 레드클라우드의 선행력, 그리고 앞서서 잠깐 언급 나왔었습니다. 6번 윈디파크까지 선행권으로 보고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무엇보다 이번 어피어 굿맨이 선행을 나서든 선입을 나서든 아마 선입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함께 응수할 수 있는 선입권, 선취권의 말 9번 정상코리아를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9번 정상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가장 중요해요. 이 말은 왕년에는 2, 3선 선입까지 가능했었던 전력이었고 최근에 마지막 우승 당시에는 앞선이 모두 무너지는 선행 경합이 치열했던 구도 속에서 영리한 작전이 주요했다라고 볼 수 있었던 추입 우승이었는데요. 이번 경주에서도 그런 영리함은 또 한 번 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9번 정상코리아는 어떻게 판단 내리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좀 전개의 구애를 받는 마필로 보입니다. 지난 2월 17일 날 우승 시에는 김지영 의원이 설명해 주셨다시피 선두권이 앞선이 완전히 무너진 가운데 그 당시에 우박이와 동반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최근의 경주를 보면은 직전에도 이제 초반 전개가 항상 처져가지고 이렇다 할 걸음을 보이지 못한 직전의 전력을 보면은 자 이번 경주 또 은근히 선두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운영해 나가는 말들의 전력이 좀 강해 보여요. 스팟 타이밍을 어느 시점에 잡느냐가 관건은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변화의 징후를 썩 내비치지 못했다라는 평가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서도 복병 가치를 논하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부산 12경주는요. 적정 거리 출전에 코스도 안쪽 배정받아 유리한 전개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2번 어피어 굿맨을 중심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네, 금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부산 10경주로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금요일 편성 중에 혼전도가 높은 경주로 예측이 되고요. 빠른 흐름이 예견됩니다. 자, 액면의 인기마들을 누르고 입상한 자리 도전 가능한 알토란 같은 복병 전력 어떤 말들이 있을지 일단 편성 자체는 3번 상승파워, 5번 킹라이언, 여기 10번 대호질주 이 3두의 마필이 최근에 보여준 액면상 많은 주목을 받을 형국인데요. 자, 김지영 의원, 바로 이 10경주에서 액면의 인기만 누르고 입상 도전 가능한 복병가치 높은 말 한두 소개해 주시죠. 제가 부산에서 이런 경주들 많이 속아봐서 압니다. 선행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잠깐 따라가도 되는 말이 뭘까를 보통은 찾기 마련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행말들 많은 가운데 선행 난 나가야 되겠어라는 말들이 더 유리해지는 구도라는 부분. 왜냐하면 다른 말들도 다 눈치를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추천드립니다. 6번 퀵무브. 선행마예요. 선행 나서면 더욱 매력 있게 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빠른 흐름이 유리한 선행마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승급 이후에 3번의 경주 동안은 적응기를 거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회복세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강공선행 작전의 6번 퀵무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복병입니다. 네, 이번에는 선행 강공 작전 적극적 레이스가 기대가 된다. 6번 퀵무브를 김지영 의원 강조해 주셨습니다. 민병철은 7번 부경 스토리를 말씀드립니다. 이 말도 초반이 상당히 빠른 말이죠. 선두 선입 작전, 빠른 흐름에 외선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단거리 입상 전력이 있는데 최근에 계속 부진했어요. 직전에는 특히나 출발 자세 불량으로 늦발을 했죠. 정지 2개월 처음 받았는데 자, 공백 기간 동안 원래 13조 마필이었는데 13조로 재이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망사 가면도 착용을 했고요. 정상적인 출발 이후에 선두 선입권에 자리를 수월하게 잡아내는 조건에서는 단거리 강점을 지닌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발주도 충분히 보완했고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 복병가치 높은 말 7번 부경 스토리 컨디션도 올라온 만큼 7번 부경 스토리까지 복병마로 추천드립니다. 네, 부산 10경주는요 보여지는 액면의 인기만보다는요 저희 김지영 의원의 6번 퀵무브
민병철의 7번 부경 스토리 당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온 이 부산 금요경마 해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가을 장마와 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주중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금요일 당일 부산과 제주 경마장 주로 컨디션 체크는 필수로 중요해 보이고요. 자, 이번 금요일 부산 경마도요. 휴장전 마지막 주간의 경마이기 때문에 매 경주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